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실기시험의 제2강은 여러가지 확률 분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2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2장은 여러가지 확률 분포인데요. 여기는 점수가 큰 게 없습니다. 그냥 없고 단타 점수만 나오는데요. 저기 나오는 게 좀 폭은 넓어요.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 요거는 6점짜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이항분포랑 그 부적합분율과 백단위당 부적합수, 한 번씩 다 샘플은 볼 거예요. 또는 포화성분포의 확률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샘플링 검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게 그건지 저게 저건지 잘 구분은 안 가요. 근데 이제 나오게 되면 샘플링인지 아닌지는 보통 이게 검사랑 연결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가지고 통계학이냐 검사냐 이렇게 보는데 의미는 없겠죠? 어쨌든 그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한 1년에 한두 번 이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죠. 정규분포 확률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근데 점수 비중은 높지는 않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뻔한 것들이니까 나오면 일단 맞아야겠죠? 어쨌든 데이터 무시하라. 그거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은 이항분포하고 초기항분포를 비교시켜서 보통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불량률이 10%인 공정에서 10개의 표본을 샘플링한다 그랬습니다. 불량률이 10%인 공정이니까 P가 10%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쨌든 10개를 뽑아요. 근데 10개를 뽑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네요. N이 50개래요. 이게 N이 50개고 표본이 10개면 이건 무조건 초기항분포죠. 이 경우는 이항분포로 풀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량이 2개가 나타날 확률이다. X가 2개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X가 2개면 50개에서 10개를 뽑는데, 50개에서 10개를 뽑는데, 자, 분량이 몇 개인가요? NP가 0.1 곱하기 50이니까 5개가 되죠? 분량 5개에서는 몇 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나머지 45개에서는 몇 개가 나와야 되죠? 10 빼기 2는 8. 이렇게 되죠?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는 얘.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0.2098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로트의 크기가 이번엔 1000이네요. 50개가 아니고. N이 1000이면은 분량이 2개 이상 나타날 확률이다. 이렇게 되면 있죠? 이건 초기항분포로 5%예요. 이게 초기항분포로 5%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쓰던 계산기 그 계산이 안 됐어요. 130 몇 개가 넘어가면 불룩이 나와요. 불룩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로테이크가 1000개니까 이게 10개밖에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근사가 필요하죠. 이럴 경우 여기서 초기항분포로 푸시오 그러면 초기항분포로 풀어야 돼요. 지난번 객관시험 문제처럼. 1회차 시험 문제가 여기 나왔죠. 1000개 샘플링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막 초기항분포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초기화로 풀어야 했으니 초기화로 풀 수밖에 없지. 근데 이런 경우는 주관식이니까 당연히 이항분포 근사하면, 이항분포로 근사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X가 지금 2개 이상 나오는 확률이죠. 이거는 구할 수가 없죠.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감승제가 이루어지니까 X가 하나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면 X가 0인 경우와 X가 1인 경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10개에서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다. 그러면 0.1에서 0이고 0.9에서 10개가 다 나와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가 나오는 경우죠. 0.1에서 하나가 나오고 0.9에서 9개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0.26390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몸 푸는 식으로 해서 반드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책에는 초기화분포로 푸는 것도 집어넣어 놨거든요. 초기화분포로 푼 결과인데요. 그 값의 차이는 거의 없죠. 이런 경우에 근사를 한 거나 근사하지 않은 거나 값의 차이가 없으니까 건사법이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거의 100배가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쌈박하게 이쪽으로 푸는 것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최근 초파이다 보니까 미스프린트가 좀 있네요. 미스프린트는 제가 빠른 시간에 전부 다 오류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워낙 짧은 기간에 만든 거라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교정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유사 문제인데요. 1000개의 제품 중에 950개가 적합품이고 40개 제품은 부적합이 1개, 5개는 2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00개는 생산량이 1000개인데 예를 들면 950개는 분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40개는 분량이 하나씩 있고요. 5개는 분량이 2개씩 있고요. 3개는 분량이 3개씩 있어요. 2개는 분량을 4개씩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이거는 결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결점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불량품이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부적합품 퍼센트를 구하시오와 100단위당 부적합수. 그럼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들 하세요. 근데 그러지는 마요.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건 백분율이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백분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백분율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탈 제품이 1000개 아니에요. 1번 부적합 퍼센트 같은 경우는 분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1000개에서 분량이 몇 개예요? 이건 분량이잖아요. 이건 결점이고요. 그러니까 분량이니까 결국 이게 50개가 분량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000개 분에 50개가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적합품 퍼센트를 했죠?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려요. 이건 부적합품 퍼센트를 쓰라 그랬으니까 퍼센트로 써줘야죠. 문제가 퍼센트로 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퍼센트 0.05%라는 얘기가 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1000분의 50에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단위 맞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단위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이거예요.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인데 문제 중에 한두 가지만큼은 단위를 꼭 써야 할 게 있어요. 이거 좀 단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마음씨 좋은 교수님 만나면 이것도 맞게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많은데 어떤 경우는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론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이익을 안 당하시려면 그냥 요거는 퍼센트 붙이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거의 없지만 요거는 한다. 두 번째, 100단위당 부적합수거든요. 이게 또 백분율로 결점수를 고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배워야 하는데요. 그거는 이 확률로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야지 집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건데, 뭐 일단 지금 그런 얘기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실무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는 그냥 하나씩 다시 계산해야 돼요. 처음에 거는 40, 그 다음은 10,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토탈 이것이고 밑에는 1000개예요. 1000개에 이만큼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7개죠? 예. 근데 여기서 100 단위당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100을 곱하면 돼요. 100을 곱하면 되니까 1000분의 67인데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6.7 이렇게 되는 거죠. 100 단위당 부적합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6.7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단위당 부적합수가 되죠. 즉 100개당 6.7개의 부적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엄밀하게 단위를 하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개 퍼 100단위. 근데 뭐 이것도 개고 이것도 개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개념이 다른 거 이건 제품이고 이건 결정 개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좀 엉성하니까 6.7이라고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혹시 산업기사 같은 문제가 나올까봐 그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를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이게 또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당황을 해요. 이거는 이제 푸아송 수표라는 건데요. 수업용 수표가 아닙니다. 수업용 수표가 아닐 때 이렇게 문제표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넣어주는데 푸아송포나 이항분포가 그렇게 해줘요. 어느 공장에 사고 발생은 푸아송포를 따르는데 사고라는 건 시간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건수는 푸아송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연간 종업원 1인당 사고 발생 건수는 1.7건이다. M은 1.7건이네요. M은 1.7건이니까 여기가 M이죠. 예, 평균값이 1.7일 때 이런 얘기예요. 1.7일 때 수표인데요. 여기 표 이름이 있죠. 누적 푸아송포표다. 누적 푸아송포표는 값보면 아는데요. 점점 1로 가고 있죠.
많아질수록 계속 1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1이 확률이 끝이잖아요. 누적한다는 얘기예요. 그 갈수록 0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누적이 아니라 그냥 포화선표.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았을 확률은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았을 확률은 다 끝났네요. 뭐 1번 프로 x가 0일 때는 이거 편하죠. 뭐 0.183 끝. 그 다음에 적어도 2건 이상의 사고를 낼 확률. 문제 무식하죠. 2명 이상 죽일 확률은 킬러예요. 그러면 2건 이상을 죽이니까 이렇게 확률 계산은 안 하죠. x가 1 이하를 뺀다. x가 1은 0.393인데 이게 누적, 493이 누적값이에요. 그러니까 1-0.493이 되죠. 요게 요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0.507 이렇게 확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 수표는 근데 주의할 게 이것이 누적표도 있고요. 누적이 아닌 표가 있어요. 그럼 누적이 아닐 때는 그냥 그때 그 값으로 오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0으로 다가가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이거는 어려울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이렇게 했을 때 계산기로 풀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수표를 참고하랬으니까 틀린 거죠. 근데 계산을 했다 해도 그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표로 쉬운 걸 놓고 굳이 계산기를 눌러가지고 실수하실 이유는 없겠죠. 자, 이번에는 연소확률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에 관한 얘기인데요. Y 제품의 주요 품질 특성인 길이로 평균이 25, 평균 편차 0.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면 그냥 무조건 쓰세요. 평균이 25고 평균 편차 0.5다. 정규 분포를 따르면 생산 노트는 10,000개다. 꼭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요. 노트가 10,000개다. 길이에 대한 규격이 25 플러스 마이너스 1.5다. 그러면 부적합품 수는 아주 명확한 문제죠. 부적합품율이 아니라 수를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퍼센트까지만 구해놓으면 0점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문제가 퍼센트인지 수인지. 자, 그래서 그랬는데 보통 이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4점 정도, 3점 아니면 4점 정도 돼요. 이게 7점짜리 가면 이게 4점이고요. 4점, 3점이 되고 만약에 6점짜리 같으면 3점, 3점이 됩니다. 5점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산업기사는 5점이 될 수 있는데 기사는 이 문제는 많아야 4점이고 통상 3점, 3, 4점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길이에 대한 규격이 이렇게 된다 그랬으면 일단은 그림을 잘 모르겠으면 규격을 딱 그리시는데 이 평균이 25예요. 25인데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지금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지금 중심이란 얘기죠? 이 경우에는 눈치채겠지만 어차피 여기가 대칭이에요. 정규분포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계산하셔도 돼요. 하나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되고 두 개를 다 써도 되고 본인들의 뜻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불량률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X가 규격 상한을 벗어나거나 FM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글쎄 뭐 그냥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풀던 결과가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원래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쓰느냐. X가 규격 상한을 벗어난다. 26.5. X가 규격 하한을 벗어난다. 23.5. 뭐 이렇게 하든지 이건 단절이죠. 2 곱하기 프로 X가 26.5. 뭐 이거는 좋으실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무시하라. 26.5 무시. 25 나누기 0.5. 이건 뭐 벌써 숫자가 야리꾸리해지기 시작하죠. 23.5 마이너스 25 나누기 0.5. 예,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죠, 이거. 3.0 프로 G 마이너스 3.0. 0.0027. 물론 이거는 수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수표에 찾으시면 0.00135가 나옵니다. 3.0대 값은 찾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로 끝났냐? 그렇지는 않죠. 예,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10,000개의 0.0027이니까 답을 여기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개 곱하기 0.0027이니까 27개가 되죠. 예, 부적합 품수는 약 몇 개인가? 27개. 이렇게 하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답지처럼 이렇게 다 써야 되느냐? 이런 말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27, 그러고 그냥 평균 답 27.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 안 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상한 쪽 길이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상위 10%를 불합격 기준으로 한다. 상한 쪽에 긴 게 싫으니까 여기 10%를 상위 10%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겠다. 하측 기준은 안 나왔죠? 그러면 이게 X인데 현재 여기는 모르죠. 그러면 이것이 G로 가면 이 값은 알죠. G로 가면 저게 10%니까 이게 10%인 점을 G를 찾으면 되죠. 10%인 점은 G를 어떻게 찾냐고요? 이것이 정규분포, 여러분들과 수치표에 대해 설명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 수업용 수치표는 A3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나부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A3인데요.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너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수표에 그렇게 넣으려고 그러다가 그럼 그냥 국가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표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일반 표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북 형태로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용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형태를 봐두세요. 근데 수표는 그 값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걸 확대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게 축소가 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제가 그 수표 값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수표는 지금 책 거를 옮긴 게 아니라 수업용 수치표 있잖아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형태는 똑같을 거예요. 뒤에 수표하는 거하고. 그냥 그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10%라고 그랬잖아요. 상위 10%. 그럼 여기가 10%인 점이거든요. 0.1. 0.1이면은 10%니까 0.10이 되죠? 그럼 1.28이가 돼요. 그 값이 나왔죠? 그럼 결국은 요 값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G 값에서는 1.28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위면요. 하위면 마이너스 1.28이가 되겠죠. 하위 10%면. 그래서 정규분포 수표가 두 개가 있는데 확률을 가지고 G 값을 찾을 때는 1을 쓰고요. 그러니까 표 1은 확률을 가지고 G 값을 찾는 거예요. 표 2는 G 값을 가지고 검정 통계를 보면 G 값이 나오죠. G 값을 가지고 확률 값을 찾는 거예요. 용도가 이렇게 서로 둘이가 보완이 돼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 가지고 1번을 봤다가 2번 봤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령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1.28이 되려면 결국 이거 어떻게 되느냐? X제로가 무시된 거예요. 이거랑 1.28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끝났죠, 뭐. X제로는 U, C 하라. 그러면 얼마가 된다? 1.28이가 된다. 이것이 G 값일 때 1.28이니까. 그러면은 X제로는 25 플러스 0.5 곱하기 1.28이가 되죠? 25.641이 나옵니다. 그래서 25.641을 기준으로 규격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상위 10%를 불합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시험에 잘 나온 유형이 합차의 법칙입니다. 합차의 법칙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어 있죠. 어떤 유치원에서 오후 3시경에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80칼로리를 따르는 사과와 100칼로리를 따르는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에 제공하는 간식의 칼로리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유와 사과는 서로 독립입니다. 관계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 게 독립이에요. 그러면 그때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유와 사과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의 합의 기대값은 두 개를 그냥 플러스하면 되니까 우유가 100이죠. 100이고 사과가 80이니까 18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우유와 사과의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유의 분산이 4의 제곱이고 사과의 분산이 3의 제곱이죠. 그러면 5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평균과 표준차 구했어요. 이게 평균과 표준편차예요. 그럼 이렇게 제공되는 간식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칼로리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공된 간식이
170에서 185 칼로리가 킬로칼로리겠죠? 칼로리 갖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킬로칼로리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의 비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기하선상에 허덕인다는 얘기가 되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찾으라니까 이게 규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평균 180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170이고 여기가 185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사과 플러스 우유죠. 사과 플러스 우유의 분포거든요. 그럼 이거를 풀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170 마이너스 180 나누기 5, 185 마이너스 180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이건 1.0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 2.0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달아도 되는데요. 좀 촌스러워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식을 쓰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표를 찾아가지고 두 개를 더해도 틀렸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확률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0이니까 뭐예요? 0.0228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야겠죠? P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쪽 P는 이게 1.0이니까 1587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해서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이의 비율은 프로를 붙이면 안 좋겠네요. 그냥 P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0.028 플러스 0.1587 이렇게 해가지고 0.1815가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책에 있는 것처럼 조금 있어 보이게 정리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책은 이걸 프로로 해가지고 무시한다 이렇게 풀었죠? 예,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본인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K제품의 중량에 대한 품질 특성은 129 2의 제곱을 따른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실은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거는 풀어줄 계획이 아니고 설명하려고 넣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집단의 129의 2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는데 이 공정이 관리 상태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4개를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통계량의 분포가 됩니다. 이 문제가 통계량의 분포 문제예요. 그래서 nx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29에 2의 제곱 나누기 4라는 형태의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집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측정한 평균 값이 즉 이것이 126에서 131 사이에 있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x바가 131보다 크거나 또는 x바가 12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규격을 무시하라가 아니에요. 규격을 무시하라가 아니고 측정한 평균의 집합이 무시된다. 그러니까 이건 x바 통계량의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 풀이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게 루트 4로 나누고 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데 이건 당연히 루트 4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치 분포다. 그러니까 실제로 x바를 갖고 얘기할 때는 x바에서는 상태에서는 검추형에서 이미 배웠겠지만 검추형은 규격하고 비교를 안 했죠. 이건 지금 검추적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평균치를 뽑았는데 이 평균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치우침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분량이 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분량을 줄이자는 거 아니다. 그러면 분량이 줄어드는 확률을 줄이는 거라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치우침의 위치와 퍼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퍼짐을 막아야 되고 치우침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의 공정관리의 목적이죠. 공정관리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x바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x바의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형태의 얘기죠.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x로 계산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 차이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7번 문제가 이제 통계량이 마지막 문제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옛날에 출제가 됐다가 18년도인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출제가 됐는데 시험지 채점하다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한 학생이 답을 어떻게 써놨냐 하면은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된다. 진짜 한 학생이 답을 그렇게 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문제가 옛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표가 지금 현재 쓰는 수표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있던 문제였거든요. 그걸 문제가 수표가 바뀔 때 그 수표를 뒤집어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얽히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지금 기출문제가 있고요. 당장 2,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벌써 1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또 나오게 되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분산이 3.6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n = 11대의 자유도가 9죠? 표본 분산의 값이 얼마 이상이면 신뢰율이 99% 이상이 되는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카이제곱 분포인데요. 신뢰율은 1-알파예요. 1-알파가 0.99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카이제곱 0.99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신뢰율 99% 이상이 되는가. 1-알파가 카이제곱 0.99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출제를 해놓으신 분이. 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수표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가 알파니까요. 여기가 1-알파면 거꾸로 여기가 카이제곱 0.01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답을 왜 두 개로 달았냐 하면은 그 학생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게 신뢰도 아니냐. 이쪽이 불신뢰도죠. 그렇죠. 이게 알파면 여기 1-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 얘기는 1-알파가 넘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 학생의 얘기는 답지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며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실제로 답안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 참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은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즉 이렇게 줬으면 이게 신뢰율이 어느 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일단 단순히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지 신뢰율이 99% 이상이라 그러면 꼭 이런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아니 신뢰도와 불신뢰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건 신뢰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는 있어요. 근데 그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가 1-알파다라는 것을 줬어야만 얘기가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미리 이 자리에 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왜? 왜냐하면 답지도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한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99% 이상이 되느냐 그러는데 이게 카이제곱이라는 그 값은 알잖아요. 카이가 뭐냐? 카이는 무조건 시그마 제곱분의 제곱합이란 말이에요. 즉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유도인데 카이제곱은 시그마와 통계량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카이제곱 0.99가 얼마냐? 카이제곱 0.99의 자유도 9가 되겠죠? 자유도가 이건 9개고요. 시그마 제곱이 3.6이라고 그랬나요? 3.6인데 표준 편차는 몰라요. 표본 분산이네요. 예, 표본 분산. S제곱 쓰면 뭐하니까 그냥 V라고 합시다. V는 얼마냐 그랬는데 카이 0.99의 자유도 9일 때 값은 21.67이 되네요. 그럼 이제 이 값이 21.67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코르 9 곱하기 3.6분의 V가 되고 그러므로 V는 3.6 곱하기 21.67 나누기 9가 됩니다. 그러므로 8.66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율이 5% 이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애매해지는 거죠. 뭐. 이게 1-알파가 5%니까 이게 5% 이하다. 이게. 여기가 알파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웃기죠? 1-알파가 5%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알파로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은 5% 이쪽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뢰율이 5% 이하다. 그러니까 1-알파예요. 이걸 1-알파라고 쓰면은 정말 웃기죠. 예, 그러니까 그 학생 얘기가 맞다고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카이제곱 0.05예요. 자유도 9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9 곱하기 3.6분의 S제곱이죠. 이거 값 넣어가지고 S제곱값 풀면은 풀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 답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외워놨다가 혹시 나오면 그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뭐 값이 이거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5%를 나오기도 하고 99% 나오기도 하고 아시겠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